행정법의 성립은 법치주의와 행정제도를 전제로 하지만 영미의 경우는 행정제도와 무관하게 발전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거죠. 이 독일이나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런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재판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는 사법국가라 그러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행정국가하고 구별해야 된다. 독일이나 프랑스란 나라는 행정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행정국가라 그러죠. 우리는 행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국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국가인데 어떻게 행정법이 등장했습니까? 할 때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에 이런 세계 공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공황이 일어날 때 이런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뭐가 만들어졌던 기억납니까?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입법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런 긴급 입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모아서 소위 영미법상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로다 해서 행정법이다 라고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미국의 법리학에서는 파블릭 로다, 소위 공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프랑스와 달리 독일과 달리 영미의 경우에는 행정제도와 상관없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커미션이라는 소위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룰을 만들었던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는 거죠? 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보시죠.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행정재판소의 심리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공공영무도 그 대상이 된다. 프랑스 행정법을 얘기하려면 꼭 우리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죠. 바로 블랑코 판결이다. 블랑코라는 소년이 담배 회사의 차량에 치였다. 그죠? 원래는 프랑스 행정법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라페리에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권력적인 작용과 관리 작용으로 나누고 공법과 사법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일반 재판소가 하는 일이고 이런 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만 꽁세유됐다 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랑코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블랑코라는 소년이 담배 회사의 차량에 치여서 이런 경우에도 소위 국가 배상의 문제가 되는가 이런 논란이 생겼다. 그리고 국가 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일반 재판소가 아니라 꽁세유됐다 해서 다루게 된다는 그런 이제 논지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런 논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 지금 보시는 담배 회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담배를 많이 팔게 되면 국가의 재정에도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런 면에서 보면 공공영무이다. 퍼블릭 서비스다. 일종의 서비스다. 공적인 측면에서 영무다는 거죠. 이런 영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생겼다면 이런 경우도 국가 배상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역까지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어디 다루는 거죠? 꽁세유됐다라는 국참사원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페리에르가 권력적 작용과 관리 작용이라는 공법과 사법으로 이원화시켜 놓았던 이 부분이 와라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버리게 된 것이 독일과 다른 점이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설명이 되었고요. 그죠? 이거는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론 공부했던 거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에 대한 행정의 우위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유적인 이런 시민적 원래 법치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적 시민적 법치국가 원리에서 이런 국회, 의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이런 재정법에 근거해서 바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원리가 이겁니다.